제가 재밌게 봤다는 소리가 역시 큽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진짜 꽉 찼네. 이럴 줄은 몰랐는데. 기대보다 정말 오늘 되게 돌아보지 오고 마세요. 네. 꽉 찬다고 믿어요. 여러분 귤이 안 돌아보면 꽉 찬 거야. 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귤이 생각보다. 없다는 사실을 잊어. 그래. 생각보다. 귤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야 됩니다. 스탠바이 웬디 함께 즐기셨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개인데 또 개를 굳이 또 여기다가 저희는 월간이죠. 무슨 말이? 저희는 월간이고 이 친구가 아주 참 연기를 잘했어요. 제일 잘했죠. 그러니까요. 이 친구 이름 뭡니까? 피트. 피트. 우리 김효준 PD는 피트한 강한 또 위스키 좋아하시잖아요. 아드백 같은 거. 사랑하죠. 피트야. 피트 향에 푹 한번 빠지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 혹시 지난번에 보리대 맥앤로에 오신 분 계세요? 많지. 잠깐 오늘 몽이님 안 오셨어요? 네,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출장 갔대요. 출장. 사람은 역시 혹시 자세히 알고 계세요? 등자리는 카페 몰라도 활동 카페. 해주세요. 카페 활동 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또 연락하시는 줄 알고. 카페 활동 해주세요. 맨날 오시던 분이 안 오시니까 되게 어전하네요. 제가 보고 싶어 한다고 지난번에 왜 안 오셨어요? 지난번 보리대 맥앤로 진짜 좋았는데. 오다가 차가 어메. 차가 너무 막혀서 진짜? 다쳤다고 그래. 차를 받쳤다고요?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드릴까요? 기사는 보험소에 다 받았어. 그 뭐라 그러지? 카이로프라틱이라고 뭐라 그래? 카이로프라틱? 네? 야 이렇게 어려운 단어 요즘 오랜만에 맞춰봤네요. 추나요법 한번 하시려고요. 우리 한별양 맞나요? 한별양은 아니고. 아니 지난번에 영화 간만에 좋았는데 정말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좋았어요. 그런 영화들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미라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죠? 하지만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보면 대로. 네. 자, 저희가 오늘 아침에 시네타운 S 107.7 지상파에서 나가는 방송을 먼저 뜨고요. 시네타운 IT 팟캐스트를 뜨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마치 제가 종편 패널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 박재호 변호사. 그거 아시죠? My name is Jae-hook Park. 그 종편 변호사들 특징 아시죠? 아침에 되면 사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리버리하다가 저녁 때쯤 되면 전문가야 전부. 빵의 전문가. 방송하면서 익히는 거지.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저희 지금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어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친숙해진 그런 종편 패널이 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박한순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저들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럼 또 할 수 없지 뭐. 자, 이재익 PD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뭐 시나타운 S, 시나타운 19 다 녹음을 금방 했습니다. 지금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이 친구들하고 실제로 한 5시간, 6시간 풀로 같이 있는 셈이죠. 여자랑 6시간씩 같이 있는 다음에 지금 6시간 정도 같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점점 별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웬디 원제는 이제 스탠바이 플리즈라는 플리즈 스탠바이가 뭐 그런 제목인데 일단 이 영화는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영화 자체가 가지는 그 독립적인 의미보다 이 스타트rek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에 부속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 락시티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헤비메탈 밴드들한테 바치는 평가예요. 그래서 헤비메탈 매니아들이 그 영화를 보면 이건 별 5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힌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헤비메탈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여성분이랑 같이 봤는데 진짜 한 15분부터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스타트rek을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영화로 나온 그 스타트렉 2편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미국 드라마 스타트rek을 꾸준히 봐서 아까 그 퀴즈가 한 3번 정도 나오죠. 웬디가 맞추는 퀴즈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아사모사하게라도 하고 알 법한 정도 수준이 되면 이 영화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서 짐작한 것 뿐이에요. 왠지 재밌을 것 같다. 뒤집어 말하면 전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스타트rek을 몰라요 일단. 영화는 다 봤습니다. 극장판 영화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시네타운 나이센스보다 다뤄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봤고 대충 아니 근데 극장판 영화도 예전에 만든 게 있어서 다 봤다고 그러지 마시고 최근에 나온 거. 최근에 한 2편을 봤어요. 그런데 대충 알겠어요. 지구인 나오고 외계인 나오고 귀 크네. 나오고 소년 나오고 뭐 총 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우주선 날아다니고 뭐 그런 영화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웬디라는 것은 그 영화를 너무나 좋아했던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공감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자폐 증세를 가진 자폐의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나온 영화들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영화에 이렇게 등장할 때도 소비가 될 때 전형적인 패턴은 자폐야. 다 못해. 근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 자폐인데 수학은 천재야. 중얼거리는데 7자리 곱셈을 해.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웬디는 그 수학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스타트랙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과목들은 대충 안단 말이야. 뭐 세계 뭐 역대 뭐 수학 역사의 3대 난제 뭐 어렵잖아요. 페르마 이런 거 어떻게 들어봤잖아. 풀면 와 저걸 풀었네. 자폐아가 이런데 이건 뭐 도통 알 수가 없으니 그 조카의 이름이 그거였어? 되게 좀 디테일한 건가 보다 정도로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단 영화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자폐뿐만이 아니라 외톨이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 파이닝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면 그 학생은 이 언어에 대해서 문학에 대한 그런 천재성이 있는 친구예요. 더 많이 본 영화 뭐가 있을까요? 굿 윌 헌팅 같은 영화를 보면 이제 수학 천재죠. 그런 캐릭터들은 우리가 공감하기가 쉬워. 우리는 영어를, 국어를, 수학을 매일 6년, 9년씩 배웠으니까 대충은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스타트랙은 장담하건대 이 중에서 스타트랙을 이 친구가 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드라마를 한 20편 이상 본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 많거든요. 길고 시리즈가 많은데. 그래서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았나. 저는 특히 높았어요. 저는 문턱에서 좌절했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되게 어려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좋은 평을 해주려면 그때 여기 GV를 마찬가지로 했던 그 영화 뭐였죠? 무슨 스쿨이지? 제이크 블랙 나왔던 영화 스크로브라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영화 역시 헤비메탈 락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실제 헤비메탈 락 음악을 아이들이 이제 연주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진입점이 굉장히 낮아. 왜냐? 정말 쉬운 락이 나오거든. 우리가 락을 하나도 몰라도 라디오에서, TV에서 하다못해 광고 음악이나 이런 데서 들어봤음직한 음악만 나온단 말이에요. AC/DC가 앨범이 17장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앨범, 그 중에서도 싱글 컷의 노래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 스타트랙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알만한 얘기가 아니라 스타트랙 중에서도 되게 어렵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건드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매니악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트레키를 위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좀 어려웠고 또 하나 앞에서 이제 이 두 분 얘기 다 들어봤지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다코타 패닝이라는 배우에 관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영화가 아시다시피 이 개를 빼면 다코타 패닝의 90%를 이제 영화 스크린에 차지하는 영화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별로였어요. 다코타 패닝이라는 연기도 그렇고 배우 자체도 우리가 어린 시절의 그녀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아이엠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갖고 맨 온 파이어를 보면서 정말 이 두 손을 꼭 잡고 그녀가 잘 행복하기를 바랐던 그 기억이 있다는 것과 지금 어른이 됐어 다코타 패닝이 또 다르거든요. 그 안에 캐릭터일 뿐이지 배우는 완전 다른 또 개별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녀 지금 이 성인이 된 다코타 패닝의 연기나 그녀의 배우로서의 그 모습은 사실 저는 어릴 때보다 저는 별로입니다.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배우이고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연기를 펼치는 것 같아요. 제 눈에 좀 너무 냉정한 평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좀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아픈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승훈 PD가 이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극영화에서 우리가 흡입될 만한 재밌게 영화를 볼 만한 빠져들 만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는 게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일 좀 아슬아슬했던 게 두세 가지가 이제 그 여정에서 위험했던 부분인데 그 버스 짐칸에 애가 숨어 타는 장면 그런 거 잘 찍으면 굉장히 진짜 쫄깃하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거의 밀실이잖아요. 문 닫아놓으면 거기서 막 이렇게 덜컹거리고 있는데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야. 그럼 장르가 바뀌지. 드라마.
나 이제 크리에이터. 파라마운트사 번호 안 분 있습니까? 그냥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 노숙자인데 그 사람이 눈을 딱 맞춰 어느 거에서 쉿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사실 진부한데 있으면 또 재밌거든. 근데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으세요? 아니야. 약간 이러니까 왜 망하는지 알겠죠? 원더풀 라디오가 왜 망했나? 저기 웬만하면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이 절레절레 하시네요 오늘. 나가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저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라고 못 지금 참겠다. 나가면 안 말도 안 돼. 되는 개소리 못 거기다 참겠다. 지금 나가는 사람 아. 분, 저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라고. 용감하십니다. 살펴보세요. 아, 정확하신 분들이에요. 예. 잠깐 박수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 저렇게 나가겠다. 그래서 이 상업 영화에서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되게 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면 더 있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가신다. 두분 더 더 가시죠. 이상 나가기 전에 저는 여기서 우리 말을 뒤쪽에 문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셔야 드리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이만 총총. 자, 김효준 PD의 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분들 일단 나가셔야 되니까. 아 정말 장르를 확 틀어버리니까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예. 혹시 저 다코타 팬님한테 뭐 냉정하다고? 이런 게 냉정한 거예요. 정확하게 가시잖아. 아 살펴가시고요. 살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별점 두 개 주셨거든요 이제 PD님.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호평인 것 같은데 별점 3개면 또 얼마나 호평이 나오겠습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생각을 했어. 앉는 자리 그대로 앉으시는구나. 우리 저 GB를 굉장히 그 다수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 뭐 강박이에요? 그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보조개 형님은 항상 이 자리. 어. 그 옆에 몽이님이 있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어허. 다른 분이 계시고 나는 저 중간에 앉아 계시는 안경 쓰신 약간 변호사 같은 분 저분 있잖아요. 김현장이요. 아니 본인 뒤로 본인 왜 뒤로 돌아보세요? 본인 체크무늬. 건데 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그죠? 자, 처음 보신 분 아니야? 아니야. 머리 스트레스 하신 분. 본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같으면 알겠다.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셔. 본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맞아요. 실제 변호사 아니시죠? 아니를 안 하시죠. 여기서 딱 김회장이요? 태평양인데요. 이러면 딱 재밌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우리 또 여기 항상 앉으시고 또 저기 최주영님 항상 저 자리에 앉으시고 정희 씨도 저 자리에 항상 앉으시고. 늘 항상 앉는 자리에 이렇게. 평론하니까 왜 자기 평가하고 있어? 아니 드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자리를 저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거야. 저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인간의 습성에서? 돌아지지. 자, 두 분 다 이동하셔도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재규님은 이제 여기에 기본 줄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소재이면서 거의 주제까지 잡아먹고 있는 스타트rek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그 전체 내러티브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존재죠. 기둥 같은 이건 뭐 거의 뭐 소재 느낌이 아니라 뼈와 살이 아니라 피와 살이 아니라 거의 뼈대가 되는 느낌의 이 스타트rek이 정말 중요하고 만약에 이 중에 트레키가 계시다면 아마 이 작품을 훨씬 더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키가 스타트rek을 있다면 좀 보셨던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있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만약 왔으면 최소한 코스프레 했을 거예요. 귀라도 이렇게 탁 맞지 않을까요? 저분 귀가 유독 크신데? 우리 변호사분도 귀가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타트rek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승훈 PD가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이 영화를 줄곧 내내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인 다코타 패닝이라는 배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배우를 뭐 여기서 지금 혹시 IM쌤 안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한 반은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영화는 IM쌤을 난 모른다. 워낙 옛날 영화라. IM쌤들 다 보셨죠? 일단 봤다. 안 봤다. 반반 된것 같습니다. 뭐 이게 반반도 아니지. 이게 반반이야. 봤다. 자, 뒤돌아오지 마시고. 봤다. 반도 안 되네. 뭐야 다 다잖아 지금. 거의 대부분 보셨어요. 안 봤다. 이게 반반이냐? 반반이냐? 이게 반반이야? 5위 합시다. 4, 4, 5위. 이거는 한 10일 정도 해야 돼, 10일. 11? 그 IM쌤의 그 반짝반짝이던 재능을 가지고 있던 다코타 패닝을
사실은 저는 그녀의 그 이후에 아까 맨 온 파이어도 얘기하셨지만 아역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 거의 성인에 가깝게 된 그 시절의 작품들을 제대로 접하지도 못했고 또 접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게는 더 이상 다코타 패닝은 그 IM쌤의 반짝반짝 재능을 바라던 그런 배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영화를 이 영화 자체가 영화사를 실제로 찾아가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이런 내용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의 그 주인공이 다코타 패닝을 봐서도 하나의 어떤 그 영화에 관한 영화, 메타 영화라고 봅니다. 이 작품을 볼 때 왜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밋밋하고 굉장히 많이 거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하고 가장 비슷한 작품을 저는 하나 꼽으라면 레인맨을 저는 꼽고 싶어요. 저는 레인맨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레인맨의 얼개와 레인맨의 구조를 그대로 저는 따라간다고 봐요. 근데 여기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냐면은 레인맨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동생이 여기는 이제 언니로 나오죠. 언니가 함께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레인맨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생이 형을 데리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라마운트가 있는 LA까지 이동하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죠. 똑같은 여정을 다루고 있지만 그곳에는 말하자면 사심이 가득해요. 거기는 MSG가 있다는 거죠. 이 귀찮고 이 같이 있기 너무 싫은 이 형, 고집불통의 이 형을 데리고 가야만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형의 더스틴 호프만의 탐 크루즈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온갖 그 기행들 이런 것들을 묵묵히 참아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굉장히 담백한 어떤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기고를 하겠다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거기는 그 유산을 받고자 하는 그 얄팍한 탐 크루즈의 그 사심이 가득해요. 두 번째는 다시 이제 세트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화의 전체 원리가 저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을 때 내가 영화 잘못 틀었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스탠 바이 웬디라는 영화를 대충은 어느 정도는 느낌은 알고 봤는데 갑자기 제가 SF물이 나와서 이거 내가 영화 잘못 틀었나? 잠깐 할 정도로 전체 얼개의 스타트rek이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의식과도 계속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스타트rek이 하나의 그 어떤 소재이자 주제이자 뼈대로서 내러티브의 근간으로서 쓰이지만 레인맨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또 굉장히 그 항상 그렇게 그런 좀 자폐가 있고 이런 분들은 어디에 집착을 하나 봅니다. 그 레인맨 더스틴 호프만은 제퍼디라는 그 TV에서 나오는 퀴즈쇼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미드나 이런 거 보셨으면은 많이 보셨을 텐데 $100, $200, $300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맞추면 그 돈을 자기가 얻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지금 뭐 가족오락가 정도 되겠네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퀴즈쇼에 가족오락가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여기 가족오락 자, 가족오락가 나는 안다. 몇 대 몇 이거 모르신다. 가족오락가 모른다. 모르는 분. 자, 왁자지껄. 가족오락가는 그래도 다 아시네요. 어쨌든 그런 그 퀴즈쇼가 어떤 굉장히 단편적이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는 그 더스틴 호프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 방식이나 특질들을 MSG를 쳐서 재미있게 뽑아 먹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까도 이재 PD가 언급했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정말 스태프트랙 관장한 마니아들, 트랙키들이 아니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의미들을 여러분 그 클링온어가 뭔지 아셨던 분 계세요? 지금? 저기 그래요. 야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 이 손 드신 분들 되게 비슷해.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안경 쓰고 체중 우리 청취자는 약간 그 스팍 같은 느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그런 그 매니악한 우리가 뭐 덕후라고 하죠. 오덕이라고 하죠. 그런 덕후 같은 취미가 없다면 여기서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상징들이나 알레고리를 100% 즐기고 느끼고 거기서 맛을 음미하기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레인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도 제퍼디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그걸 보면 그냥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사이의 이해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영리하게
빼먹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런 특별한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한 군데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아까 이재PD가 지적했던 그 수많은 영화들에 다 그렇죠. 그런 수많은 재능들이 다 나옵니다. 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상인의 범주에 보통 속하는 경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도 다 가능하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한쪽 특정 분야에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일반적인 어떤 사회성이랄까 사람들하고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우리 사회생활이 좀 약간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어려운 분들이 유독 한 가지의 어떤 놀라운 특징을 보여줘요. 근데 레인맨의 예를 들자면 여기는 기가 막히게 숫자를 다 외웁니다. 그래서 도박장에서 그 트럼프 카드에 뒤집혀 있는데도 저게 지금 퀸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이런 거 3 클로바인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도박장에서 돈을 긁어 모으게 되죠.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MSG가 강하잖아요. 막 도박장 가가지고 그 형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진짜 바보인 줄 알았는데 그 형 때문에 오히려 도박장을 가서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 하나가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영화의 MSG를 첨가해서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세 가지가 여기서는 완벽하게 거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솔직히 스타트rek에 대해서 글을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그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 수백 장에 달하는 그 원고를 보면서 맛이 느껴지나요? 그 더스틴 호프만이 막 몇백 달러씩, 몇천 달러씩 도박장에서 돈을 긁고 올 때 쾌감이 느껴지나요? 대중 상업 영화로서의 그런 쾌감 부분은 완벽하게 거세되어 있고 달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들을 다 제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90분밖에 안 되는 짧은 러닝 타임인데 우리 흔히 상업 영화에서 대표적인 그 시간이 120분에 맞췄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까 이재PD가 얘기했던 쫄깃쫄깃한 장면, 갑자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눈을 그냥 그렇게 뜨고 있어. 그런 장면을 하나 둘씩 넣었다면 여기도 분명히 어떤 상업 영화로서의 재미 부분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작품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 거세하고 작품의 어떤 그 고갱이만 오롯이 관객들에게 볼 수 있게 담백하게 내놨다는 게 이 작품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코타 패닝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가 마치 그 미키 루프의 그 인생과 더 레슬러라는 작품을 겹쳐서 보게 되면 레슬러가 워낙에도 좋은 작품이지만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거든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정말 이제는 한물간 퇴물 총잡이와 보안관과의 결투를 그린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작품 보면 마찬가지예요. 60년대, 50년대, 70년대 정말 헐리우드를 주름잡았던 서부 영화의 정말 거모 클린트 이스트우드 정말 멋지잖아요. 그가 찍었던 그 서부 영화 전성시대의 작품들을 뒤로 하고 말하자면 이제는 퇴물이 되어버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배우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삶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그 퇴물 총잡이의 삶을 겹쳐서 보면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더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로도 재밌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작품이 다코타 패닝이라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반짝이던 아역 배우가 우하향 극선을 긋는 자신의 그 커리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과 이 작품과 겹쳐본다면 분명 저는 이 작품이 또 다른 방법으로 독해가 가능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최근에 엘리 패닝이 오히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동생이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자기 동생에게까지도 밀려버리는 지금 헐리우드에서 제니퍼 로렌슨이 이렇게 잘 나가는 수많은 배우들 사이에서 내가 옛날에는 진짜 연기 잘하고 정말 인기 많았는데
근데 하는 작품들마다 반짝이는 작품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개봉해서 빅히트 친 작품이 최근에 그 다코타 패닝이 성인이 돼서 찍은 작품 중에는 전무하다고 봐도 제가 필모그래피를 봤는데 정말 전무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그 반짝이던 시절을 잊고 이렇게 성인 연기자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어떤 그 삶의 궤적이 그 장면에서 저는 한 장면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는데 그 파라마운트사 직원 있잖아요. 그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직원. 아니 직접 가져왔으면 받으면 되는데 우편 소인을 무조건 찍어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하는 그 직원에게 쏘아붙이는 장면 있잖아요. 너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너 글 쓰는 게 힘든 줄 아니? 너 지금 내가 이거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라고 그 항변하는 그 다코타 패닝의 모습에서 IM쌤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그 배우 여배우로서의 헐리우드 여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쭉 이끌어온 다코타 패닝이 마치 본인의 항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IM쌤으로 그렇게 전 세계의 관객들을 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그 연기자로서의 내 커리어를 유지하는 게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라고 관객들에게 쏘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후문을 들어보니까 다코타 패닝이 이 시나리오에 굉장히 반하고 이 시나리오를 꼭 해야 되겠다고 덥석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삶의 궤적과 이 영화가 주는 그 여운이나 의미들이 묘하게 겹쳐져 보여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그녀는 이 작품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다른 매체하고는 다르게 뭐 촬영, 시나리오, 뭐 조명, 미술, 미장센 뭐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저는 한때 시나리오 신봉주의자였습니다. 시나리오가 영화에서는 다지. 영화에서 뭐 사실 배우가 하는 게 뭐 있어. 시나리오 좋고 감독 연출 잘하면 좋은 영화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여 년도 더 됐군요. 거의 한 2000년대 초반에 박찬욱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배우들을 너무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연출을 잘하는 명연출가가 자기는 배우들을 존경한대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영화가 결국은 배우들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들의 얼마나 자기 연기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장을 뭐 이렇게 말하자면 펼쳐주는, 서포트해주는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겸손이구나. 거장의 겸손이야. 지가 영화 잘 찍으니까 지가 뭐 연출 잘하니까 저런 소리 하면서 배우들 띄워주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박찬욱 감독의 말이 진실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사, 똑같은 뻔한 상황 속에서도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면은 분명 생명력을 얻을 수도 있고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영화의 정말 중심이 되는 그 배우의 어떤 관점에서 영화를 한번 해석해 보시면 다소 밋밋하고 다소 지나치게 담백한 이 스탠 바이 웬디의 어떤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 미덕으로 오히려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별 4개나 준 평점이 가장 좋았던 이승훈 PD의 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영화가 좀 갈리는 영화일 것 같아요. 재미없게 본 분들이 있고 재밌게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먼저 이제 재미없게 본 분들이 왜 재미없게 봤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 영화가 가진 미덕과 가지지 못한 미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몰빵 스탯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의 능력치가 뭐 예를 들면 지력, 무력, 뭐 매력 뭐 이런 게 있는데 한 군데 전부 몰빵이 된 거야. 그래갖고 하나는 말하자면 100인데 나머지는 15 이래가지고 도저히 뭔가를 해나갈 수 없는 그것 빼면은 시체인
뭐 쟤는 왼발 빼면 다 쓰레기야 뭐 이런 식의 평가처럼 어떤 한 군데 스탯이 몰빵되어 있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거든요. 몰빵 스탯. 뭐 게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몰빵 스탯이 가지는 어떤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럼 이 몰빵 스탯이 주인공인 그 몰빵 스탯의 캐릭터가 주인공인 어떤 창작물이 가지는 재미 포인트라는 거는 몰빵 스탯 때문에 겪게 되는 위기와 몰빵 스탯 때문에 그 얻게 되는 기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가 가장 주요한 포인트일 텐데 이 영화에서는 거기에 재미를 두지 않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어요. 얘가 몰빵 스탯 때문에 생기는 위기도 그렇게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건 의도적으로 이제 배제를 한 거겠죠. 그리고 몰빵 스탯 때문에 생기는 기회 그럼 뭐 글을 엄청 잘 쓴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결국 몰빵 스탯 때문에 얻게 되는 기회라는 게 그 알바생 통해서 몇십 달러 버는 게 전부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는 어떤 관객들에게 쾌감을 주기는 어렵고 애초부터 그 부분을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빵 스탯 캐릭터가 가지는 재미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간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재미를 느낄 만한 분들이라면 뭐야 이거? 얘는 스탯은 몰빵인데 이 스탯을 가지고 써먹는 게 없잖아. 라고 해서 이제 재미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재 PD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견해이신 것 같고 재미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장르를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이 영화의 장르가 뭐냐, 뭐 로맨틱 코미디냐, 스릴러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패러디물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 자체가 패러디로 이루어졌어요. 패러디하면 이른바 코미디라고 생각하시는데 코미디는 아니지만 패러디예요. 이 영화에서 그 마지막 장면, 정확히 마지막 장면은 아니지만 그 이제 원고를 내고 나오는 이 모습, 다코타 패닝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에서 쾌감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패러디물이라는 걸 이해하고 계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에 스타 웨건이라는 그 영화사들 이제 미국의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 알고 있는 거는 거기서 주인공들이나 출연 배우들한테 웨건을 줘가지고 그 안에 먹을 것도 많고 막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온갖 편의가 제공되는 그 웨건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웨건을 의도적으로 어떤 장면을 보시면 그 이제 장면의 중심에 다코타 패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지개가 뻗어나오는 형상으로 촬영을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타트rek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 이제 모험을 완료했고 그 모험을 완료한 다음에 워프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워프를 하는 장면에서 쫙 무지개가 뻗어나오면서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쫙 어딘가로 가는 거죠. 뭐 새로운 모험이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 장면을 패러디한 건데 이거를 모르면 거기서 그냥 뛰쳐나오는 장면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줄거리가 말하자면 원래 스타트rek이 TV 시리즈는 영화 우리가 뭐 이제 다크니스나 이런 영화는 별개로 TV 시리즈들은 우주선이 어떤 불시착을 해. 불시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모험을 겪게 돼. 거기서 달성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 그 미션을 달성하고 나면 다시 그 별을 떠나서 새로운 모험지로 떠나. 이게 이제 스타트rek의 거의 매화의 구성이거든요. 이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게다가 도중에 말하자면 동료들이 낙오되는 장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그 미지의 생명체와의 조우 동료가 거기서 낙오되고 거기서 동료가 낙오됐지만 나는 동료보다 이 모험을 마저 완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료를 버리고 모험을 완수하러 떠나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떤 큰 줄거리고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숨어 있냐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영화는 뭐 이거 좀 이따 할 얘기지만 이 영화에 보면 왜 웬디가 그렇게 스타트rek에 빠지게 됐을까라는 계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타트rek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스팍이라는 캐릭터가 이게 우리 스타트렉 영화에도 얼핏 드러나긴 합니다만 잘 안 드러나는데 스팍이라는 캐릭터가 벌칸인의 특징이에요. 벌칸인의 특징 자체가 어떤 감정이 되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메말라서 모든 문제를 되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류의 무언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이 다코타 패닝의 경우에도 딱 보는 순간 웬디의 경우에도 이거 보는 순간 내 얘기 같잖아.
왜냐면 나도 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거든. 어렵거든. 나는 이게 이런 거 같지 않은데 왜 이래야 되지? 그 어려움을 느끼는 주인공에 대해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팍하고 어떤 웬디의 공통점, 거기서도 이제 영화에서도 커크는 언니, 스팍은 동물 그 다코타 패닝, 웬디로 나오지만 그 공통점, 그리고 스타트rek이라는 시리즈가 매번 어떤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이 영화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이제 재밌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재미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인공에게 어떤 역경이 주어지는데 그 역경이란 게 역경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나만 겪는 특별한 역경이 있어요. 대부분의 영화는 주인공이 겪는 특별한 역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역경에 대해서. 근데 킹스 스피치랑 이 영화는 정반대입니다. 누구에게도 역경이 아닌 나한테만 역경인 거야. 횡단보도 걷는 게 누구한테 역경이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너무 큰 역경인 거야. 근데 어느 역경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 같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두 번째 역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나만 겪는 특별한 역경이면 그래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인간이라는 건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별한 존재니까 이 역경을 나는 극복해야지라는 어떤 소명의식이나 이런 거가 생겨서 어떤 욕구가 생기는데 세상 사람은 씨발 다 하는데 나만 못해. 짜증나지. 이게 뭔가 남은 병신인가 싶고 나만 족밥인가 싶고 그게 훨씬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상대적 과탈감 같은 거. 이제 그 나이틴 녹음할 때는 매직아이를 예로 들었는데 뭐 그건 사실 큰 역경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역경으로 인해 나한테 치명적인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직아이를 보질 못해요. 본 적도 없어. 그것 때문에 재밌게 된 거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아니요. 이제 우리 봤으면 더 했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승리의 역경은 그겁니다. 아직도 중2에 살아요. 43이 중인데 지금 이제 어른 척하고 살아야 돼.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이게 역경이에요. 너무 힘들어. 아직도 사실 그 중2에 살아. 25세 이후로 그 족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게 잘 안 넘어가거든요. 흑불에서부터 뭐 족같다 이런 것까지 되고 이 족밥이란 말이 참 안 넘어오는데 잘도 합디다 뭐 이렇게 제 얘기한테 배웠어요. 합디다 잘. 그래서 그런 그 역경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딴 사람들은 다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못하는 무언가가 있잖아. 나만 이래, 나만 왜 있다고야, 내 인생만 왜 이래, 라는 경험 있잖아. 그런 경험을 말하자면 되게 마음 아프게 느껴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종류의 어떤 사람 두 개와 재미없게 볼 만한 사람 한 개 얘기를 해드리고요. 다코타 패닝 얘기를 좀 하자면 우선 아영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화제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우승자까지 나왔을 때 그때 존박이 우승했나? 허가. 허각이 1회는 서인국, 2회는 허가. 사인국 우승했구나. 진짜 옛날에 그 우승을 했을 때 저의 한 줄 평은 이랬어요. 제아 짱. 이게 뭐냐면 제국의 아이들이라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그 개별 멤버들은 유명하지만 그룹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개별 멤버들조차 유명하지 않아요. 임시완이나 뭐 이런 뭐 동준이나 이런 애들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예요. 저는 슈퍼스타 K를 보면서 야 제국의 아이들 애들은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저렇게 춤도 잘 추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몸도 늘씬하구나. 사실은 제국의 아이들 중에 애들이 거기 슈퍼스타 K에 나갔으면 다 발라요. 다 발라. 최고야 걔네가. 무조건 이겨. 근데 우리는 슈퍼스타 K를 보면서 막 노래 너무 잘하고 영혼을 울리고 감동받지만 인기라고 보면서 영혼을 울리고 감동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는 그 무대에 서는 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충분히 돼 있는 거예요. 슈퍼스타 K는 요 정도의 애들이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영혼 울릴 준비가 돼 있는데 인기가 사실은 허각 씨 같은 경우에 무슨 하늘 달리다 막 영혼을 울리네 했지만 이적이 100만 명 잘 부르거든요. 응? 훨씬 잘 불러. 비교가 안 돼. 게다가 원곡자기도 하고. 근데 허각 씨가 그렇게 영혼을 울리네만 했지만 결국 인기가 나왔을 때 누가 허각 씨 노래 보고 영혼을 울리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기대치를 굉장히 낮추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역의 연기라는 것도 우리가 아역을 말하고 때 아역 연기에 되게 아역이 중요한 캐릭터로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아역들이 연기 잘했다 그래. 잘 생각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역이 연기를 못했다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야. 실제로 연기를 잘하죠. 물론 다코타 패닝이니 뭐 김세론 양이 잘하지만 그게 영혼을 울리는 만큼 잘하는 거냐? 아니야. 성인 연기자가 못해 사실. 냉정해놓고 같은 무대에 올라간다고 보면. 근데 우리가 아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고 보는 게 있거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역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독 평가가 후하고 아역 연기가 물론 이 다음에 잘 못되는 이유는 그 뭐냐면 어린 시절의 재능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했는데 그거를 본인의 재능으로 그 평가만큼의 재능이 스스로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다코타 패닝은 굉장히 탁월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이번 영화에서 연기도 저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천재가 뭐냐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는데 다코타 패닝은 이 사람은 천재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연기 그 혼자서 옷을 입고 오늘은 노란색 옷을 입고 오늘은 뭐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런 연기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목소리에 감정을 안 넣은 듯 넣으면서 그 본인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면서 말하자면 딕션도 정확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표현을 목소리로만 해야 되는데 진짜로 얘가 이럴 것 같은 거야. 저는 이게 이 연기가 절대 쉬운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애구나.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감가상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 수준의 연기를 펼쳤으니 얼마나 다른 아웃들에 비해서 돋보였을까 싶은 거죠. 다코타 패닝이 유독 주목받았던 거에는 저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영화에 하나 궁금한 거는 다코타 패닝의 몸은 이 영화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배우의 몸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늘씬하고 어떤 실제로 보면 막 치면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마름이 없는 어떤 보통 인간의 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폐증 환자라는 것이 운동을 할 일이 없잖아요. 막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자폐증 환자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 그럼 자폐증 환자의 몸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건지 아니면은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에드워드 펄롱이나 맥컬리 컬킨에서 그 겪었듯이 그래서 이런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몸 관리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고요. 좋았어요. 근데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때다 싶어서 그냥 확 나. 편하게 살자. 너무 힘들게 살다가 살아보자. 됐다 이 영화다 싶어서 그냥 평소에 못 봤던 신화봉도 그냥 먹는 거야. 이럴 때 먹지 언제 먹겠어. 한국 육회비빔밥이라는 게 있다만 어느까지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코타 패닝이 어떤 어렸을 때 주목받았던 거에 비해서 성인이 되면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이제 9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6인가요? 25인가요? 25이네. 이제 적은 나이 아니거든요. 제니퍼 로렌스가 92년생인데 언제 주목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저는 사실 그녀가 가진 어떤 재능과 능력에 비해서 아직 인정을 받을 만한 영화를 못 만났고 다시 이제 무언가를 만나면 히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 이제 제작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가 사실 돈 될 영화는 아니잖아요. 돈 될 영화는 아닌데 굉장히 좁은 대상을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팅된 관객은 굉장히 좁은 관객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랙을 좋아하는 사람 뭐 미국에는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스타트랙 끝난 지가 언젠데 그렇게 많겠어요. 아직까지 스타워즈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이 프로젝트가 성립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작자 탓이라고 봐요. 제작자가 굉장히 지 멋대로 사는 인간이에요. 마크 큐반이라는 이제 미국의 IT 부자인데 이 사람은 돈을 벌자마자 달라스 매버릭스라는 농구단을 삽니다. 농구단을 사가지고 농구단 선수들한테 필요한 거 없어? 비행기가 필요해? 비행기 사주고 그리고 주말마다 농구단 선수 불러가지고 자기랑 1대1하고 집에서 1대1 농구 시합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괴짜로 유명해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와의 토론 때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이 마크 큐반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야. 마크 큐반이 일부러 트럼프 토론하는데 앞에 딱 앉아가지고 트럼프 말하는 거에 딴지 걸려고. 근데 트럼프가 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돈 많이 벌었다. 니들 돈 이렇게 못 벌어봤잖아가 있거든요. 근데 마크 큐반은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심지어 트럼프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라도 있지만 마크 큐반은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돈을 번 거거든. 그리고 트럼프랑 토론한 아마 마크 큐반 영상 찾아보시면은 그런 재미 포인트들. 트럼프가 맨날 이렇게 당당하고 늘 큰 소리 치는데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불편해하던 사람이 이제 마크 큐반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지 멋대로 사는 인간이라서 나 스타트랙 좋아하니까 스타트랙 좋아하는 어떤 여자의 얘기 좋아 찍어봐 하고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이제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질문 한 3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은 아니면 본인 의견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난 이렇게 봤다. 아니면 뭐 그냥 전혀 관계없는 얘기 하셔도 됩니다. 뭐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오늘 그 오신 그 우리 영화 그 뭐 수입사 분들 표정이 지금 뭐 극과 극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뭐 거의 바닥을 찍었다가 김용기까지 약간 지금 노트북 갖고 계신 분이 수입사 분이시고요. 아 앞에 분이시구나. 네, 저는 괜찮죠. 얘네들 버려주세요. 하지만 뭐 그 제작자가 지 멋대로 찍은 게 아닌가 네, 굉장히 흡혈하게 다운돼 있는 표정이 어차피 이거 뭐 관객들 정원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이 처만 찍을 영화 아니잖아 솔직히. 예, 저기 수입사분들한테 궁금한데요. 오! 잠깐 심각해 좋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질문인가요? 아니 왜 수입하셨는지. 야, 저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왔죠? 재밌었죠? 재밌게 왔다 네, 그 과정이 궁금한데. 이 영화를 돈 주고 난 이 영화 우리나라 상영돼야 한다고 하는 이유 재밌게 보셨답니다. 마이크 수입사분 배경이라던가 야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런 지붕이는 흔치않죠. 심각해. 관객과 이 수입사 직원과의 대화. 그래서 질문을 받다가 이 영화 비와. 스탠바이 웬디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결심한 이유 이 영화의 어떤 수입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서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영화 좀 답답하고 밋밋하네요. 이런 대답. 그냥 이렇게 치면 되는데. 아니 MSG 안 치죠. 영화와 함께 수비상과 치면 되는데. 불화일체의 경제를 제가 볼 때는 이 영화 수입한 분이 그 역삼동의 IT 부자입니다. 내가 스타트를 좋아하고 이거 나 이거 수입할 거야. 그분 어디를 인수하셨나요? 인수했죠. 그럼 그렇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마지막 질문 한 분 갖고 오늘 두 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어때요? 한번 치면은 또 IT 부자요? 올라옵니다 또. 자 네네네 우리 그죠. 땡겨주신 우리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안경 쓰셨는데요? 처음 빛난다니. 사실 영화 재미없었어요. 사실 저는. 잠깐 마이크 좀 뺏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재미없었고. 이재 PD님 의견이랑 좀 많이 공통된 부분이 많았고요. 네. 사실 영화 보기 전에 그 프로필을 잠깐 보니까 이 영화 감독이 예전에 그 알리 맥베일 시즌 2를 감독했더라고요. 네, 엘리 맥베일 TV 시리즈 네, 연출을 했더라고요. 영화도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면서 알리 맥베일을 제작한 감독이면 좀 약간 TV 드라마처럼 약간 소소하게 만들었겠다. 근데 딱 그 정도의 만족도였던 것 같아요 영화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영화가 별로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영화를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다코타 패닝의 연기가 그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그 환자라고 해야 되나? 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제대로 알고서 연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 그 정상인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졌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몰입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그 레이맨에서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는 전형적인 그 자폐 증세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영화가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은 없었고 사실 사적인 질문인데 혹시 이재 PD님 지난주와 금요일날 종로 시청 쪽에 스타벅스 가시지 않았나요? 이게 사실은 궁금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삼성 건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지상파일은 제가 회사 출근했던 갖다 칩시다. 갖다 칩시다. 정말 똑같이 생기신 분이 서울에 살고 계시고 여러 명 있어요. 네,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 모자를 쓰셨길래 이제 PD가 모자를 안 썼겠지. 근데 오늘 처음 썼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정말 똑같이. 저한테 사진이 엄청 와요. 예. 오빠 이러고 사진 옵니다. 길 조심히. I got you 뭐 이렇게 사진이 오는데 네, 아니었어요.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었어요. 질문 신박한데? 이 질문들이 아주 신박해. 신박한 질문이에요. 네. 종로의 스타벅스에서 너 있지 않았냐? 이분들 수입사처럼 그대로 얘기하시네. 야, 있다고 그냥 그러지. 그거 다 했다고. 그럼 다음 질문 주어줘. 옆에 계셨던 여자분 누군가요? 자, 거짓말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정말 이 질문 하나로 이제 끝이 납니다. 없으면 뭐 그냥 끝내도 됩니다. 아니 안 들어가세요. 또 마지막에 두 분이 그냥 도시계어처럼 인상이 비슷한 두 분이 함께 돌주셨어요. 막판에. 네, 보고 놀랐죠, 약간? 네, 저는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 웬디가 가진 그 재능이 있는 분명히 사람이라고 생각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표현력이 좀 부족했다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있는 방에 뭐 스타트랙 관련된 책이나 무슨 것들이 좀 더 많이 있던지 아니면은 얘가 다른 표현으로 이 재능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이의 재능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어떤 게 혹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나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바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에서 피트가 쉬야를 해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저 같았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제 기사 굉장히 좀 사납게 생긴 그 퉁퉁한 풍채 좋은 여자 기사분이었잖아요. 그 여자분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문화적이면서 그 여자의 어떤 마음속 기저에 있는 그게 걸 뭔데요? 건드린 거예요. 그게 뭔지가 중요하지. 그거는 시간 좀 줘야죠. 그거는 0.1초만에 안 돼요. 그 시간 그 타이밍은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 거를 아마 그러면 그렇죠. 스타트랙에 비유를 해서 아마 돌려가고. 그래서 이런 그 친구들 같은 위기들을 그녀가 가진 재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버스 티켓이 뭐 이게 잘못돼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벤치에서 자버리잖아요. 벤치에서 자면 안 되지. 그 경우에는 그녀의 재능 때문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그 재능이 그녀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 나이 많은 직원이 애처롭게 보는 그 직원이 뭐 숙소를 얻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녀의 재능으로 위기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 영화에 안 나오다 보니까 기대가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뭐야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요. 너무 가면 그 여자가 자폐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지 않을까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겠죠. 더더욱 의도치 않았지만 이걸로 해결되는. 사실은 네이버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장르가 정확히 코미디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네. 그게 가장 큰 웃음을 주는데요. 장르가 코미디라는 코미디예요. 피트 피트가 오줌 싸는 장면이 웃겼나? 그러니까요. 자 우리 요 앞에 분도 저 질문 한번 듣고 끝내보죠. 우리 체크무늬 어 그 셔츠가 헌트인가요? 코리아. 잠깐만요. 우리 단발머리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두 분? 컨텐츠 좀 많이 입으셨어. 무슨 개그는 너무 재밌어요. 컨텐츠 좋아하죠. 브랜드로 가는 거 좋지 않았나요? 컨텐츠 사랑하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단가라고 보리 맥앤로드 봤는데 단가. 레슬링에서 잘 몰라도 테니스 잘 몰라도 재밌게 봤거든요. 아무것도 불편 없이 그런 게 좀 아쉽고 아예 차라리 그냥 뭐 특별하게 작가적 재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웬디의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여줬으면 오히려 더 괜찮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승훈 PD님 의견을 듣고 뭐가 궁금하세요? 어디? 송파? 전체적인 흐름. 저는 지금 기차 시간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네. 의견 감사했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오세요 또 다음번에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십시오. 기차 시간이 무섭죠. 이것도 재밌어요. 기사를 가는 거. 저분 헌트 입고 기차 타고 어디 놀러 가신 적이 있어. 아니 이 스트라이크 두 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좀 즐거울 즐거울 수밖에 있어. 없지. 난 궁금해 죽겠네. 헌팅이 내가 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분들이야. 그래서 뭘 해도 재밌는 거야. 두 분 너무 궁금해.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어? 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아니 어디 지방선거 어디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전체적인 아니, 흐름을 아니, 얘기하기 아니, 시작하면 여기 아무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한 아니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해하실 만한데 그냥 울산하고 대구하고 경기도. 울산은 민주당입니다. 경기도는 생각보다 더 이길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집니다. 지금 뭐 6% 차이라고 희망을 갔는데 네, 민주당이 집니다. 제주도는 지금 현재로서 원희룡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네. 저 두고 계시면 이 기록 좀 했다가 틀리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이미 우리 아 반은 틀렸어요. 조정의 형님이 다 녹화하고 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에서 뭐 좁혀졌네 하는데 저는 그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10% 정도 차이 이상으로 지지 않을까 민주당이. 의외로 이 질문이 나온 뒤로 우리 수입사분들 표정이 편해졌어요. 마음을 놓은 거지. 지방선거에서 나왔다. 지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뭐 즐기고 계십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시네타운 나이팅도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 GB에서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